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4월 14일 날 시행됐던, 그러니까 2019년도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또 꾸준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기조화기를 통과할 때 공기 상태 변화를 공기선도상에 나타내고 번호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공기조화기에 있는 각 장치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선도상에 옮기면 되겠죠.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게 공기조화기 안에 있는 장치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조화기라는 것은 에어 핸들링 유니트가 공기조화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조기 또는 공기조화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공조기 안에 예열 코일이 있습니다. 외기가 있습니다. 예열 코일이 있다는 얘기는 미리 열을 가해준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겨울철이겠죠. 겨울철. 그죠? 겨울철. 자, 외기가 예열 코일을 통해서 예열돼서 3번이 됩니다. 3점이 되겠죠. 3점이 된 이 공기하고 실내에서 돌아오는 환기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합쳐져서 4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거 좀 더 길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3공기하고 2공기 합쳐서 4공기가 되는 거죠. 4공기가 또 다시 가열 코일을 통해서 이 이름은 예열이고 뭐 이름은 가열이지만 둘 다 가열 코일이죠. 그래서 코일을 통해서 4공기가 5공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열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5공기에다가 가습을 시켜줍니다. 온수 가습을 시켜서 가습을 해서 6점이 되는 겁니다. 6점이 된 것을 실내에다 보내고, 이 실내에다 보내는 거죠. 그죠? 실내에다 보내고, 실내에서 다시 환기로 오고, 환기 중에 일부는 이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공기선도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외기가 1번이라는 건 겨울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온도가 낮다는 얘기고요. 겨울철에 온도가 외기가 낮으면 실내는 온도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열이니까 겨울철이다. 이게 온도가 낮다. 그러면 시작을 온도가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열하는 것은 뭡니까? 수분은 증가하지 않고 온도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으로. 수평 여기서 해야 되겠다. 너무 낮은가? 네, 괜찮네.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점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점이 되는 겁니다. 1점. 그 2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3점이 되는 거예요. 3점. 그렇죠. 3점. 3점이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실내 환기하고 3점하고의 그 합쳐지는 거죠. 실내는 온도가 높습니다. 겨울철인데 실내가 이제 그 난방 안에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난방 이거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이 3점과 실내 공기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실내 공기를 뭐라고 한다? 2점이라고 하는 거죠. 2점. 그 2점을 합치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합치죠. 이렇게 합쳤습니다. 네. 혼합하니까 무슨 점이 됐어요? 4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외기하고 실내하고의 혼합이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요. 혼합점이 2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기는 여기서 보내는 총 송풍기예요. 풍량이죠. Q. 이 풍량의 보통 30%를 외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보통 30%를 해요. 그리고 환기는 보통 총 풍량의 70% 정도를 환기량을 해요. 그러니까 환기량이 많은 쪽으로 당기겠죠. 많은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 당기니까 2점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점이 되는 거예요. 4점. 그러니까 이 환기량이 70%고 요 외기량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거꾸로가 되는 겁니다. 요게 70이 되고 요게 30이 되는 거예요. 요게 70이 되고 이게 30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가 70이니까 힘이 70만큼 있고 여기는 30이니까 힘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많은 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니까 요 점을 70쪽으로 잡아당겨서 70쪽이 더 간격이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에서 5는 가열콜입니다. 가열도 수분이 증가하지 않고 온도만 증가한다 했어요. 그래서 수분이 증가하고 온도만 증가합니다. 쭉.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네. 이게 5점이 되겠습니다. 5점. 그러니까 가열된 점이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수가습이 되는데, 온수가습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온수온도 있죠? 온수온도가 20도시다. 그러면 열수분비는 열과 수분의 부분을 열수분비는 보통 20이에요, 20. 그 다음에 온수온도가 80도시다. 그럼 열수분비는 80이에요. 근데 이 가습은 열수분비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공기선대 보면 열수분비선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되면 여기 선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열수분비선을 따라서 사실 움직여요. 열수분비선을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온수가습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수가습은 좀 5점을 더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게 5점이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수가습이 끝난 점이 6점이 되겠습니다. 6점이요. 여기서 이제 실내로 보내주는 거죠. 실내로 보내주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외기를 예열하면 3점이 됩니다. 외기를 예열해서 3점이 됐어요. 외기하고 예열된 공기하고 실내에서 돌아오는 공기하고 혼합합니다. 혼합하면 4점이 됩니다. 4점 되는데 이 4점의 비율은 실내 쪽으로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환기가 전체 풍량의 70%고 일반적으로 외기는 30%이기 때문에 70%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그래프로 보면 요게 70이고 요게 3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4점이 됩니다. 혼합점이 4점이 되면 다시 가열 코일을 통해서 가열하면 5점이 됩니다. 5점에서 6으로 가는 것은 온수 가습입니다. 온수 가습. 이렇게 돼서 6으로 가서 6에서 다시 실내로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만약에 5에서 6이 이게 온수 가습이 아니라 증기 가습이다. 이게 만약에 증기 가습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이 선이 직선으로 가든지 또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증기 가습인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증기 가습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또는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증기 가습이라고 하면 증기가습이라고 하면 예열 1, 3 그리고 실내하고 혼합하면 4점이 되는데 실내가 2점이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열하면 5점이 된다 했어요. 5점. 증기가습하면 보통 수직이나 또는 수직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증기가습인 경우는 이게 증기가습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기준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이게 6점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열, 혼합, 가열, 증기가습 해서 6점이 되면 실내로 보내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기가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온수가습일 때잖아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이걸 증기가습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증기가습으로 나왔는데 이거 다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증기가습일 때는 이것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기라고 하는 것은 증기 열수분비율은 보통 증기가 597 그러니까 0도씨에서 증발하면 597.3 나오잖아요. 이게 600 거의 이게 한 600 이상이 돼요. 600 이상. 그러면 이게 600 이상이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증기가습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문제는 이거지만 증기가습이 나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풀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압축 냉동장치의 pH 선도를 보고 선도상의 각 상태점을 장치도에 기입하고 고단축 압축기와 저단축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 순환량 B를 계산식을 표기하여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pH 선도를 보고라고 되어 있고 그림으로 보면 PI 선도를 또 그려놨어요. 그래서 밑에 엔탈피도 보면 I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원래는 이거 pH 선도라고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pH 선도라고 PI 선도라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엔탈피를 I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가 같다? pH 선도가 같은 겁니다. PI 선도라고도 하고 pH 선도라고도 해요. 이거 혼동에 쓴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에는 pH 선도라고 해놓고 실제 이 모래 선도에 보면 PI 선도라 해서 여기를 I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I로. 이렇게 돼가지고 I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이게 PI 선도라고 해놓고 왜 pH 선도라고 했지? PI 선도를 그려놓고 왜 pH 선도 PI 선도라고 말해놓고 pH 선도라고 말해놓고 그림은 왜 PI 선도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혼동해서 쓰니까 여러분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모래선도를 좀 보면 2단 압축 냉동장치입니다.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장치인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1에서 2는 저단축 압축기고요. 3에서 4는 고단축 압축기입니다. 고단축 압축기에서 응축하면 5까지 응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화액이고요. 포화액에서 더 응축이 된 거죠. 여기서 이만큼 더 응축이 된 겁니다. 응축이 됐는데 이 5점에서 6점으로 일부 냉매가 가고요. 7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5점에서 6점으로 냉매가 팽창해서 가는 이 냉매가 팽창하면서 이 팽창된 냉매가 하고 5점에서 7점으로 가는 더 관행각시키는 그 과정이 열기환하는 겁니다. 어디서 중간 냉각에서 열기환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른쪽에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보면 중간 냉각기에서 이 응축된 냉매가 다시 더 관행각되는 과정이 중간 냉각기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점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6점과 일부의 냉매하고 일부의 냉매가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7점에서 5에서 6은 보조 팽창 밸브, 제일 팽창 밸브에서 팽창하는 거고 그 에너지 때문에 더 냉각됐는데 이 냉각된 것을 7에서 8까지는 제2 팽창 밸브, 즉 주 팽창 밸브에서 팽창해서 8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8에서 1까지는 증발기를 통해서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1에서 2는 저단압축, 3에서 4는 고단압축하고 4에서 5까지는 응축하는 거죠. 응축하고 1부는 6으로 가고 1부는 7로 가고 7에서 8까지 팽창하고요. 8에서 1까지 증발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6까지 팽창한 것이 중간 냉각기에서 증발하는 거죠. 증발해서 3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발하고 2점은 중간 냉각기에서 팽창한 그 냉매하고 혼합이 돼요. 혼합이 돼서 3점이 되는 겁니다. 3점이 돼서 고단축 압축기로 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주어진 42도, 37도, 4도씨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그림 선도하고 맞추는데 요 모래선도를 이 그림에다 표시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혼동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래선도 각 점을 이 공기선도에다가 이 장치도에다 옮겨보겠습니다. 이 장치도를 보시면 이 고단압축기고요. 고단압축기에서 유분리기는 말 그대로 그 냉매 속에 들어있는 오일, 기름을 분리해주는 거죠. 이거 의미가 없고요. 제거해주고 응축기를 통해서 응축한 점, 이 점이 사실 응축기를 통해서 나온 점이 5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5점 중에서 일부 나눠진다 했죠. 6점으로 가고 1부는 6점으로 가고 1부는 7점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6점으로 나눠지고 7점으로 가는데 나눠진 거에서 중간 냉각기가 있어요. 이 중간 냉각기거든요. 중간 냉각기에서 냉각해서 지금 7점으로 가는 겁니다.
7점이 2점이에요. 7점에서 가서 다시 팽창밸브를 통해서 8점이 되고 증발기를 통해서 저단압축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1점이 뭐예요? 저단적 압축기의 흡입축이잖아요. 저단적 압축기 흡입축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저단적 압축기 흡입축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1로 표시하면 되겠죠. 똑같이. 그죠? 1. G는 1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단적 압축기 흡입점에서 토출점이 2점이죠. 저단적 압축기 흡입에서 토출점이죠. 이게 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2점이 되겠죠. 2점. 어렵지 않죠? UV를 통해서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몰라. 그런데 3점은 뭐예요? 3점은 고단적 압축의 흡입점이잖아요. 고단적 압축 흡입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그럼 3점이에요. 여기. 그죠? 고단적 압축의 토출점이 4점이에요. 그럼 이게 4점이에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응축점이 뭡니까? 쭉 가서 여기까지 응축이 끝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응축이 여기가 5점이 되겠죠. 5점이. 그럼 이 배관에서는 열이 빼앗기지도 않고 열이 더 흡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5점이에요. 여기도 5점, 여기도 5점, 여기도 5점. 그러면 뭐예요? 이게 C가 2점이에요. 이게 C가 5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 5점이에요. C가 5점이 되는 거예요. 자, 5점까지 응축했어요. 응축한 냉매가 이제 팽창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나눠졌어요. 일부는 일리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우리 집에서 5점인 것 같습니다. 5점입니다. 저기서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 점 5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엔탈피를 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5점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5의 엔탈피에서 일부는 6으로 가고 일부는 7로 갔어. 자, 5에서 6으로 간 건 뭐예요? 팽창밸브잖아요. 이게 보조 팽창밸브로 간 거예요. 5에서 6으로 가니까 보조 팽창밸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D가 6점이 되는 거예요. 보조 팽창밸브 팽창했어요. 팽창해서 여기서 이제 막 쏴주는 거 이렇게. 팽창해서 이제 그 냉매액이 일부가 이제 여기서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증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7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일부로 나눠졌던 냉매가 더 관행학되는 거예요. 일부러 나눠졌던 냉매가 이게 지금 쭉 가면 냉매액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7점으로 간 냉매액이 되는 겁니다. 양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더 냉각이 되는 일이. 이 열경이 냉각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7점이 되는 거예요. 7점. 여기도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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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그래서 7이 이게 되는 겁니다. 7점이 되는 거죠. 자, 7점에서 8점까지 팽창했죠. 7점에서 팽창. 그러니까 7에서 팽창이니까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F가 8이 되는 거죠. 다 끝났죠. 그 다음 밀려가는 거고.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저기 이 선도상에 보면 ABC가 있는데 A부터 쓰겠습니다. A. A는 뭐하고 같다? 3하고 같다. 그죠? B는 4하고 같다. 그죠? C는 어때요? 쭉 와서 C는 5하고 같다. D는 6하고 같겠죠? 그죠? D 6. 그 다음에 A, C, D, E. E는 7하고 같죠? E는 7. 이 F는 8. 이 F, G는 1하고 같고, 그죠? H는 2하고 같죠? 순서대로예요, 사실은. A, B, C, D, E, F, G, H인데, 번호로 보면 3, 4, 5, 6, 7, 8, 9, 7, 8, 1, 2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갔어요. 이해하셨죠? 이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저단적 압축기가 1번입니다. 그러면 저단적 압축기가 흡입축 1번이에요. 흡입이 여기죠. 저단적 압축 흡입 여기니까 G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저단적 압축이 토출축이 2번이죠. 토출축이죠, 이게. 토출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점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단적 압축의 흡입이 3이죠. 고단적 압축의 흡입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3이 되는 거고, 고단적 압축이 토출이 4잖아요. 이게 토출이잖아요. 이게 토출이니까 B가 4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축하면 쭉 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디가 오냐? 이 점이 응축기의 끝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음축의 끝점이 여기서부터 다 5점이에요. 여기까지 다, 사실 다 5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5점인데, 그 5점 중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액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점으로 가서, 5점에서 팽창밸브를 통과하는 것이 요 라인이잖아요. 팽창밸브. 그럼 이게 팽창밸브 통과하시 6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점에서 팽창밸브 통과한 게 어디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보조 팽창밸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게 6점이 되는 겁니다. 6점에서 팽창밸브 통과했고, 그 다음에 5점에서 7점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냉각하는 거잖아요. 더 관행각 시켜주는 거잖아요. 열기관계에서 관행각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점에서 열기관계를 통해서 관행각 돼가지고, 이게 7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도 7점, 다 7점이에요. 근데 여기 2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2가 7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에서 8이, 7에서 8이 팽창밸브잖아요. 팽창밸브 이거잖아요. 제 팽창밸브로 팽창밸브 통과한 것이 8점이에요. 그러니까 F가 8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중간 냉각계에서 어떻게 되냐, 냉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3점이 돼야 되겠죠. 3점. 3점이, 지금 3점 표시되어 있나요? 여기 됐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일부 증기가 돼요. 왜냐면 팽창한 것이 다 증기가 돼야지 액은 아무 수 없습니다. 다 증발해서 팽창에 가요. 여기서 저단층 합축해서 온 것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단층 합축해서 온 냉매하고 보조 팽창밸브에서 팽창한 냉매 합쳐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M이라는 냉매가 같고 이쪽으로 하는 게 1-M이 같으면 여기는 M이고 결국은 1-M이 되는 거죠. 냉매가. 그죠? 1-M이 쭉 가서 1-M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M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1-M이라는 냉매가 하고 여기서 M이라는 냉매가 와서 결국 여기 합쳐져서 1-M하고 M하고 합쳐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 1이 돼서 결국은 그렇죠. 다시 한번 1-M하고 1하고 합쳐져서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건 M이죠. M 합쳐져서 결국 이쪽으로 가는 냉매는 뭐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 냉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냉매 순환량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됐고요. 냉매 순환량비. 냉매 순환량비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 냉매 공식이 있는데 GL분의 GH 즉 무슨 얘기냐면 저단분의 고단입니다. 저단분의 고단. 반대로 외우셔도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단 냉매가 이게 저단측이죠. 저단측 냉매는 1-M이에요. 고단측 냉매는 1이에요. 그죠? 결국은 고단측이 1이에요. 그러니까 고단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선두상에서 저단과 고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게 저단이고요. 이게 고단이에요. 이게 저단이고 고단이에요. 이것분의 이거요. 이것분의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고단분의 저단하려면 고단분의 저단하든지 저단분의 고단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점은 뭐야? 이 점은 H는 H6이기도 하지만 이 점은 H5와 같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 계산하면. 또 요 점의 엔탈피는 뭐예요? 이 점의 엔탈피는 H7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H8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써보면 저쪽으로 가기 전에 GL분의 GH는 GL이 뭐예요? 요분의 이건 GL은 이거죠. H3 마이너스 H6 그죠? 6분의 여기 3자를 쳤어야 되겠네. H2 마이너스 H7이나 H8 그죠? H7이 되고 8도 되고 그죠? 이렇게 이게 다 있으면 H3 그대로 쓰고요. H3 마이너스 H6은 H5가 같다 했죠. H5로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H2는 그냥 써주고요. H7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쓴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면 H3 마이너스 H6 그죠? H2 마이너스 H7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 이것은 H8하고 같고 이것은 H5와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보면 냉매 순환량 B를 하고 GL분의 GH 써주시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54.09 H2가 154.09고요. 102.73 102.73 이거 주어졌습니다. 우리 조건에 102.73 그 다음에 H3가 149.9.09 그 다음에 H6 또는 5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 되냐면 110.91 110.91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대로 풀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345 이것을 반원해가지고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단측이 저단측보다 1.35배 정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순환량비를 계산식을 표기하여 구하시오.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네. 고단측이 저단측보다 1.35배 많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36 85 같죠? 154.09, 102.73, 140.09, 110.91, 09, 네. 1.35,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증발온도 마이너스 20도씨인 R12 냉동기 50R에 사용하는 순행식 쉘 & 튜브형 응축기를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하시오 하고 실제 조건을 줘줬네요. 동관의 관벽 두께가 2mm, 물대의 두께가 0.2mm, 냉매 측 표면 열 전달률이 1500kcal 메타자승 아워 도시, 물 측 표면 열 전달률 2000kcal per 메타자승 아워 도시, 1R당 응축 열량이 3900kcal per hour. 동관의 열 전도율이 주어졌네요. 람다죠. 300kcal per meter hour 도시, 물대의 열 전도율 1.0kcal per meter hour 도시. 냉각수 입구 온도가 25도씨로 주어졌고 냉매 응축 온도가 39.2도씨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RT당 냉각수 유량이 12.2리터 per 미니트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열 관리율을 구하시오. 두 번째 냉각수 출구 온도 T2를 구하시오. 세 번째 총 냉각수 순환 수량을 구하시오. 됐네요. 제가 그림을 먼저 열 전달률을 구하기 위해서 열 관리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동관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동관이잖아요. 그리고 동관에 이제 두께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냉매가 가고 여기 이제 그 응축기니까 여기 물이 지나가겠죠, 물. 그러니까 물이 주위에 이렇게 물때가 붙겠죠, 그죠? 물때가. 그러니까 이게 동관이고 그 밑에도 물때가 이렇게 붙겠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제 만약 냉매가 주위에 없으면 냉매가 있으면 냉매가 응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때하고 이 냉매가 이제 들어가죠, 보통 응축기에서 쉘 & 튜브식이니까 순행식 응축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냉매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이거 낮겠죠?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죠? 열이 전달되겠죠. 이 Q라는 열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 열 관리율을 구할 때 이 원통형으로 구해야겠죠. 원통형으로. 원통형에 대한 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원통형에 대한 식을 적용하려면 이 뭐가 필요하냐면 요 관경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관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D. 그죠? 이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주어지지 않아서 원통형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평판으로 풀어요.
그래도 평판으로 풀어도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니까 평판으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풀면 열 관류 첫 번째 열 관류율 K잖아요. K. 이 K를 구하는 겁니다. K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공식은 K분의 1은 여기서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게 동관이고요. 이게 동관 쪽에서 이게 무리게 됐죠. I가 뭐라고 됐으면 내측 표면 열 전달이니까 여기 내측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열이 온도가 낮으니까 이게 물이 되겠네. 이게 물이죠. 이게 물때니까 이게 냉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매가 온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냉매측 표면 열 전달이 1500이 됐어요. 그죠? 냉매죠. 내측이 아니라 냉매측. 여기 물측이고요. 1500으로 주어져서 이 동관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고 물때를 통해서 약간 열이 좀 덜 전달되는 거죠. 말이 열이 동관처럼 똑같이 전달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물때가 동관보다 열 전달률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알파 I분의 1 더하기 람다 만분의 여기 보면 요거죠.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알파 아웃 쪽이 물때 쪽이죠. 아웃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1500분의 1 더하기 람다가 아니면 300이죠? 동관의 열 전도율 300분의 2mm를 미터로 고쳐야 돼요. 미터로.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야 밀리미터를 미터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더하기 물때의 열 전도율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물때의 두께가 0.2mm예요. 0.2mm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미터가 되겠죠? 더하기 물때 쪽의 외측이죠. 열 전달률이죠. 200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이게 얼마냐면 0.001337 계속 나가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K를 풀면 K는 0.00133733 이렇게 할 분에 이게 되겠죠. 그죠? 3333. 그래서 이걸 누구 푸니까 얼마 나오냐면 728.157. 그죠? 이걸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728.16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K의 단위는 열 관류율은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미터 자승이라는 뭐냐면 열 관류율. 이것은 단위 면적당의 열이 얼마큼 전달되느냐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위를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건 킬로칼로리 미터 아워 도시예요. 요것은 두 개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킬로칼로리 미터 자승 아워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 킬로칼로리 미터 아워 도시라는 것은 두께 1m당 열이 얼마큼 전도되느냐. 이건 열 전도율이에요. 이것은 열 전달률. 이것은 열 관류율. 그러니까 열 전달률과 열 관류율의 단위는 같아요. 열 전도율은 요게 메타 자생이라 메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했습니다. 728.16 킬로칼로리 메타 자생 아워더시. 두 번째, 냉각수 출고온도네요. 냉각수 출고온도죠. 지금 냉각수 입고 온도는 25도로 주어졌어요. 냉각수 출고 온도를 T2라고 보겠습니다. T2. 그죠? 그 T2는 우리가 열량 Q는 냉각수량에다가
그 비열에다가 온도 T2 마이너스 T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T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T2는 결국은 T1 더하기 G C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T1은 주어졌어요. 얼마나? 25도씨로 주어졌고요. 이 Q는 우리가 일단은 냉매 1RT로 계산해 보자고요. 1RT. 그 1RT로 계산했을 때가 Q가 얼마냐면 여기 보니까 1RT당 3,900kcal라는 응축 연령이 들어간다 했어요. 3,900. 전체 만약 냉매로 하면 이것을 전체 냉매 응축수량을 하면 되고 그 냉매 1RT당 냉각수량이 12.2리터라 했어요. 그러니까 1RT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한다? 1RT당으로 계산하겠다. 1RT로. 그럼 1RT 때의 냉매량 응축수량이 12.2리터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12.2를 해주면 됩니다. 12.2인데 12.2가 분당입니다. 분당이니까 이것을 곱하기 60해야 시간당이 되겠죠. 그죠? 이게 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1이잖아요.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30.327. 이것을 반올림해서 30.33. 자, 여기서 이게 온도가 도시잖아요. 이게 33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게 G가 지금 1RT당 12.2리터 per 미니트라고 주어졌어요. 1RT당. 그래서 이게 1RT를 계산했고, 그러니까 1RT당의 냉각 수량을 이게 해준 건데, 리터라고 하는 물 1리터는 1kg이에요. 이거 G라는 게 킬로그램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거 뭐가 똑같다? 12.2리터는 12.2kg per 미니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리터인데 그냥 이거 G는 킬로그램 단위고 이것은 리터 단위인데 그냥 왜 리터 단위로 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2.2리터 per 미니트는 12.2kg 미니트가 같아요. 왜냐하면 물은 1리터가 1kg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총 냉각수 순환량이래요. 이거 쉽죠? 총 냉각수 순환량. 이건 쉽죠? (1RT당) 12.2리터 per 미니트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총 냉각수 순환량 쓰시고 양은 해서 총 냉매가 총 몇 RT라 하겠습니까? 문제에 50RT라고 됐어요. 50RT 곱하기 12.2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0 곱하기 12.2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결국은 610 리터 per 미니트.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총 50RT인데 1RT당 12.2 리터 per 미니트니까 두 개 곱해주면 610 리터 per 미니트 나오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대할 때 이제 요게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이 쉐렌 튜브라고 그러면 이게 튜브잖아요. 쉐렌 튜브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응축기를 보면 이런 응축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요게 이제 냉매관이 쭉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제 냉각수관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반 나눠져 가지고 들어오고 물 1리 들어가가지고 1리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반 나눠졌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나가는 거죠. 돌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냉매가 1리 들어가가지고 냉매가 이리 나가는 거죠. 그죠? 냉매가. 이게 쉐렌 튜브예요. 이게 응축수고요. 응축수는 들었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교환기는 우리 식은 원통 형식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직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통 형식을 쓸 수 없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고 이 식에 의해서 평판 식에 의해서 열관리율 K를 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3번 풀었습니다.